만약 더 적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열쇠라면 어떨까? 당신은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사회가 성공으로 여기는 이정표를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다일까? 끊임없는 노력, 더 많은 것을 위한 끝없는 추구에 이것이 여전히 당신에게 도움이 될까요? 만약 더 열심히 노력하는 대신 진정한 답은 속도를 늦추고 더 적게 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는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메시지는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마인드셋의 변화가 바로 당신이 충만함을 재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일 수 있는 이유를 탐구해 봅시다.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여 어떤 동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1. 성공 재평가, 돈보다 시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 부, 성취, 사회적 지위와 동의어라고 배웁니다. 젊은 시절에는 돈을 모으고 이정표를 달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추구가 종종 높은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대가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틀림없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원이며 젊은 시절에는 돈이 성공의 결정적인 기준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우리가 소유한 물건이나 달성한 금전적인 이정표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순간들과 그 과정에서 키워온 관계들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덜 원하시나요? 스트레스, 소음, 아니면 끊임없는 의무의 압박일까요? 이런 조용한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은 우리가 모은 부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바뀝니다. 우리는 축적보다는 자유를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자유, 단순한 즐거움을 누릴 자유, 그리고 경쟁과 비교에 지치게 만드는 순환에서 벗어날 자유를 말이죠. 돈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틀림없이 중요하지만 일단 이것들이 충족되면 더 많은 부가 반드시 행복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며 한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현명하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를 획득하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어떻게 당신의 시간을 사용하여 당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지, 진정으로 충만함을 정의할 지속적인 기억과 경험을 창출할지 고려해 보세요. 2. 더 적은 일, 더 많은 삶. 우리 인생의 대부분에서 일은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은 일이 반드시 더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우리를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 우리의 관계, 개인적인 열정, 그리고 웰빙에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은퇴했거나 일상의 고된 일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인생의 이 순간은 일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재평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떤 약속을 놓아줄 수 있나요? 더 이상 당신에게 기쁨을 주지 않거나 행복에 기여하지 않는 활동이 있나요? 이 단계는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연 속에서 더 많은 산책을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질적인 시간을 보내거나 수년 동안 미뤄왔던 취미를 다시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단계의 아름다움은 당신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우선시할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끊임없는 일의 압박에 묶여 있지 않아 당신은 자신과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과 다시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됩니다. 이는 당신에게 기쁨과 충만함을 가져다주는 순간들을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조주하여 한 발 물러서서 반성하고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선택을 하세요.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3. 자신의 방식으로 살기. 더하지 말고 빼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도전에 대한 해결책은 더 많은 것을 추가하는 것에 더 많은 소유물, 더 많은 약속, 더 많은 목표에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만약 진정한 답이 빼는 것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 당신이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었으니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들에 대해 잠시 멈추고 반성할 완벽한 시간입니다. 이 중 어떤 것이 진정으로 당신의 행복과 웰빙에 기여하나요? 그리고 어떤 것이 단순히 습관, 기대, 또는 사회가 중요하다고 제안하는 사회적 압력일까요? 이 시기에 평화를 찾는 열쇠는 아니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의무에는 아니라고 말하세요. 당신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 것에는 아니라고 말하세요. 빼는 것의 힘은 깊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당신은 중요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기 관리에 집중하고 탐구하고 싶었던 열정을 추구하는 것 말이죠. 당신의 삶을 단순화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해물과 의무를 제거함으로써 당신은 더 충실한 경험과 더 큰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이 과정은 당신이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살고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들을 우선시할 수 있게 해줍니다. 4. 단순한 즐거움의 기쁨.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이 한때 추구했던 거대한 성취나 물질적 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신 그것은 아침에 조용한 커피 한 잔, 밖에서 지저귀는 새소리, 공원에서의 평화로운 산책, 또는 친한 친구와의 진심 어린 대화와 같은 단순한 일상의 순간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종종 간과되었던 이러한 순간들은 나이가 들면서 가장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오늘날의 빠르게 변화하고 성과 중심의 사회에서는 단순함의 힘을 잊기 쉽습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존재가 되기 위해 서두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결국 덜은 것에 덜은 소음, 덜은 방해, 덜은 압박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단순한 즐거움이 당신에게 기쁨을 주나요? 좋은 책을 읽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일까요? 이러한 단순한 기쁨이 무엇이든 당신의 삶에 그것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세요. 그것들은 종종 가장 의미 있는 순간들이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고 조용한 즐거움이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고 진정한 만족감을 주는 것임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만약 아직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면서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1초이라고 댓글을 남겨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5. 타인의 의견에서 벗어나기.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배우는 가장 해방적인 교훈 중 하나는 타인의 의견이 더 이상 예전처럼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우리의 외모, 생활 방식, 또는 직업적 결정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쉽게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인과 검증을 구하며 다른 사람들이 정한 틀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단순히 의견일 뿐이며 그것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 당신은 자신의 방식대로 살 권리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승인이나 검증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며 당신은 당신에게 진정한 느낌을 주는 방식으로 살아갈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것을 입고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추구하고 단순히 자신에게 진실되게 사는 것에 이제 당신은 자신만을 기쁘게 하면 됩니다. 궁극적으로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의견은 당신 자신의 것입니다. 이 자유를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압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당신을 행복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선물이며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반영하는 삶을 가꿀 수 있게 해줍니다. 판단의 무게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말이죠. 6. 놓아주기의 힘.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배우는 가장 어렵지만 필요한 교훈 중 하나는 놓아주기의 힘입니다. 우리는 한때 상상했던 미래, 꽉 붙잡고 있던 계획, 그리고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는 필요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정확히 펼쳐지지 않으며 그건 괜찮습니다. 앞으로의 일을 통제하려는 필요를 놓아줌으로써 얻는 특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 재정적 변화, 또는 삶의 일반적인 예측 불가능성이든 우리에게 닥칠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엄격한 기대를 놓아줌으로써 우리는 현재 순간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는 대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즐길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내 삶을 더 밝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통제를 놓아줌으로써 우리는 예상치 못한 기쁨과 기회에 자신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확실성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고정된 생각을 너무 강하게 붙잡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순간을 즐기고 우리가 결코 계획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을 환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놓아주기는 패배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에 더 충실히 살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자유의 행위입니다. 7. 감사, 지속적인 행복의 열쇠.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잃어버린 것들의 젊음, 신체적 능력, 또는 한때 가까웠던 사람들에 대해 반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손실은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닌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데에는 큰 힘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일시적인 행복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보고 경험하는지를 깊이 바꿀 수 있는 의도적인 실천입니다. 감사를 우리의 일상에 통합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매일 잠시 멈춰서 당신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 반성해 보세요.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당신의 얼굴에 비치는 따뜻한 햇살, 좋은 커피 한 잔의 기쁨, 또는 손자의 웃음소리와 같은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겉보기의 작은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더 깊은 웰빙을 가져다주며 기쁨과 만족의 실을 엮어냅니다. 감사는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심을 여전히 아름답고 감사할 만한 삶의 측면으로 의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인식하도록 가르치며 부족함보다는 풍요로움의 마인드셋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적인 행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 소유물이나 일시적인 경험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대신 우리는 일상의 순간들과 사랑, 건강, 연결과 같은 변하지 않는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실천은 우리가 삶의 불가피한 굴곡을 견딜 수 있는 회복력, 평화, 그리고 깊은 충만감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8. 일상에서 목적 찾기. 인생의 이 단계에 이르면 우리는 종종 이제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우리의 초기 인생 대부분에서 목적은 종종 직업적 성공, 자녀 양육, 또는 개인적인 이정표 달성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우리는 큰 성취에 집중했고 이것들이 우리의 정체성과 의미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목적이 반드시 거대한 성취와 연결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이루는 작고 일상적인 순간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방식, 우리가 제공하는 친절, 그리고 우리가 주변 세계에 기여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겸손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깊은 충만감을 주는 활동의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자원봉사, 또는 사랑하는 애완동물과 질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참여의 행동들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채울 수 있으며 목적이 외부의 인정이나 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살아가며 단순히 현재에 머무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목적은 우리가 쫓거나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매일 내리는 선택과 우리가 세우는 의도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친구를 돕거나, 취미를 즐기거나,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건네는 것과 같은 행동들은 각각 우리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종종 가장 충실한 목적이 칭찬이나 대규모 성취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의미 있는 일상적인 방식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것임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만족감을 주는 목적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논의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행복, 감사, 그리고 목적을 찾는 데 대한 몇 가지 강력한 통찰을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가장 단순한 순간에서 기쁨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목적이 거대한 성취가 아니라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작고 일상적인 행동들에서 발견될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일상에 적용하고 싶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아래 댓글에 배운 것과 실천할 계획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